그러니까 저도 이게 선입관인데 네. 안내원이 딱 붙어서 그 안내원이 이제 안내원이 아니라 마치 감시원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많은 선입관이 있는데 특히 자유롭게 다니시면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안내원과 운전기사를 저에게 이렇게 딱 배당을 해줬을 때 조금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혹시 나를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안내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안내원 도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좀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그리고 이제 저 차를 탈 때마다 차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이제 네, 차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되게 무더위에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병, 그러니까 시원한 물병도 가지고 다니는데 물병을 들어주는, 가방을 들어주는 이런,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그야말로 여행 도우미의 역할이었고요. 전혀 저를 감시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북을 방문한 목적에 충실한 그런 안내원이었어요. 막 사진 찍어주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안내원이 있으면 저를, 아니 봉사원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막 싸워주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이제 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허가가 나나 봐요. 예, 제가 가기 전에 한 정확하게 한 30여 곳에 거의 40곳에 가까운 예, 공공시설, 주민들의 생활 공간 이런 곳들을 이제 열거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곳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하루에 8곳에서 10곳을 다녔어요.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그 화면이 특별하죠. 네, 저희 좋은 손님 모시고 왔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예, 유영호입니다. 네, 인사 좀. 네. 네. 죄송합니다. 이금주입니다. 네. 저희가 아마 첫 회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생님은 먼 데서 오셨어요. 그 미국?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미국하고도 미국의 무슨 도시죠? 보스턴, 예. 보스턴을 뭐 어떤 도시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미국 문화와 역사가 시작된 곳? 네. 보스턴 커먼스라고 하면은 뭘 커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스턴 커먼은 그 보스턴 도심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커먼이 안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안에는 뭐 좀 안 좋은 어두운 역사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그 60년대 마틴 루터 킹이 거기서 연설도 하고 보스턴에서요? 그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선언도 하고 그런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반전 평화 운동의 중심지로서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뭐 이민자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의 뭐 집회나 저희가 거기 가보지 못하는데 우리 이 선생님이 거기서 그러면 그 보스턴 커먼에서 평화는 한반도로부터 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 뭐 항의 시위도 하시고 뭐 홍보도 하시고 하는 걸 제가 좀 사진에서 봤거든요. 네. 2018년 그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고 이제 남과 북은 이미 전쟁을 한국 전쟁 70년 한국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걸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북미의 지도자가 만나서 그 평화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가 싱가포르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앞둔 몇 시간 전에 보스턴 커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또 주요 뭐 MBC, CBS 이런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연설도 하고 뭐 구호도 외치고 또 시민들에게 전단도 나눠주는 이런 활동을 취재를 해서 그날 석간 신문에 석간 뉴스에 보도도 됐어요. 네. 뭐 보스턴 글로브 뭐 이런. 보스턴 글로브에도 우리 활동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2018년. 이거 현지 분들이 많이 그렇게 호응을 해주세요? 많은 미국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스턴 커먼에서 뭐 이제 시위도 하고 전단도 나눠주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면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퍼티션 그런 청원. 청원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 서명도 받았습니다. 수백 명. 그래서 이제 그 청원에,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원에 대한 그 지지 서명을 모아서 지역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지역구의 이제 또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그 유권자들의 예, 이러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을 예.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여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지지하고 근데 있다. 여기 예. 재미동포들 사이에서 뭐 여기가 이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재미동포들 사이에 또 이렇게 보수적인 이 동포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반도 평화 앞에서는 이 보수와 진보가 예, 그런 어떤 나눔이 이런 분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당시 또 2018년, 예. 19년 당시 정세지 정세. 뭐 예.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속에서는 그런 큰 대세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대세 속에서는 그렇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10명 중 9명이 예.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권자 중에 10명 중 7명, 약 67% 정도가 평화협정을 지지해요. 미국 유권자의 67%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은 우리 편이거든요. 여론은 한반도 평화를 원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전에 말했지만 당시 2018년도, 19년도에 북미 관계가 나름대로 정상이 만나고 뭐 남북 정상도 만나고 이런 분위기 속이었던 거고, 그거보다 저는 2013년도인가 아마 그 민주당의 표창원 국회의원이 시카고 가서 강연하려고 했는데 빨갱이라고 반대를 해갖고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 아직도 그 냉전 논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로잡힌 극소수의 그런 재미동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다수의 재미동포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또 남과 북의 어떤 대결과 어떤 그 군사적인 대결 이러한 게 아니라 평화로서 대화로서 평화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분위기와 여론을 잘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뭐 그래서 저희도 왈가왈부 하는 거고, 또 이금 선생님 그 보스턴에 멀리 미국에 가셔서도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국에 있는 평화 활동가의 자격으로서 내가 방북을 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방북 허가가 나고. 네.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자는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대북 여행 금지 명령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북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서 심양을 거쳐서 비행기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북을 방문할 수 없는 2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하고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국도 방문할 수 있었죠. 트럼프 때 시민권자를 막아버린 거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만 못 갔지, 세계에서.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통일부에, 여기서는 뭐 통일부의 허가를 받나요?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전 신고를 했어요. 통일부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건 뭐 내가 신고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만 된다니까.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못 가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적만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못 가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그런 지위여서 합법적으로 북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가 법을 배우다 보니 이게 그게 아닌 회색지대가, 근데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에서 처음에 입국하실 때 얘기, 그 다음에 그 뭐죠? 인민대 학습당 앞에 그 심야 데이트를 보시고 놀랬던 뭐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저희가 들었고, 진짜 뭐 이렇게 그 감동을 다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그 북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그 생활 공간, 뭐 공공시설도 가고 이제 다양한 생활 공간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북녘 사회를 볼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갈등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갈등의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 예, 그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네. 그 광복 지구 상업 중심이라고 하는 대형 마트가 있어요. 네. 예, 아주 유명한 대형 네. 마트가 있는데, 이제 그곳을 방문해서 뭐 저는 쇼핑도 하고 이제 둘러보면 사진을 찍으려고 작정을 하고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제 북녘 동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 방법으로 이제 마트를 가자. 마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예, 뭐 어떻게 뭐 장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카메라를 막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 입구에서 그 안내원, 봉사원이라고 해요. 봉사원, 일종의 마트 직원이죠. 네. 저를 딱 제어를 하면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사진 못 찍는다? 예, 여기서는 찍을 수가 없다. 근데 그 굉장히 어쨌든 찍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의 방문 목적이 사실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는 건데 못 찍게 하니까 저는 좀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내원에게 이제 문제 해결을 부탁을 해요. 사실 안내원은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일종의 해결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안내원이 나서서 실은 이제 저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온 재미 동포인데 예, 이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곳의 시민들의 삶을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하겠죠. 삶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방문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마트에서 사실 여기 광복지구 상업중심 여기서 이제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고 사실 간곡히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이제 약간 서로 부탁하고 거절하고 이런 게 오고 가면서 약간 언쟁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격양되고 막 이러한 감정도 표출이 되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너 뭐 교육을 잘 받았느냐, 뭐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식의 조금은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찍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를 안내원은 사실은 미국이란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그 북의 그 정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위가 조금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명문대를 나왔어요. 김책공대를 나왔고, 네. 그리고 당원이고, 당원은 전체 인구의 15%만 가입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당원이고, 뭐 김책공대를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예, 그런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고, 이제 이러한 배경과 그러니까 봉사원은 한 3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 그냥 마트에서 안내를 하는 분이고, 이제 이랬을 때 보통 우리 여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약간 지위가 있고 이러한 사람이 좀 그런 발언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먹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결 구도잖아요. 그랬을 때 힘 있는 남성이 여성을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권력으로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안 봤고, 어쨌든 둘이 그냥 약간 말싸움 비슷한 걸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갈등이 그냥 해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좌절이 된 거죠. 예, 그 안내원의 요구가 좌절이 돼서 그렇죠. 저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안내원이 카메라 달라고 해서 이제 살짝 몰래 찍어줬어요. 안내원이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구나. 이게 북은 되게 원칙적인 사회여서 안 되면 안 되는 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또 그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구나. 좀 그거 좀 색다른 면모였고, 그래서 좀 그런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실 단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평양 자연박물관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 평양 자연박물관에 입장표를 내고서는 들어갈 때 저는 그 입장권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관광지에서는 그 표를 안 내고 그냥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유달리 그 평양 자연박물관에 그 입장표를 받는 봉사원은 꼭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내원을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또 막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안내원의 요구가 묵살이 되고 예, 이 봉사원이 이긴 거죠. 말 다툼에서. 그런데 또 봉사원이 실세네. 그러니까 봉사원이 실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에 관한 모든 일은 이 봉사원이 그냥 전권을 갖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그 봉사원의 말이 예 그냥 다 최고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결국은 또 그야말로 진 거죠. 그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광복 상업 중심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예, 안내원이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광복지구 상업지구로 여기로 따지면 뭐 이마트 같은 예, 데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죠. 이마트 같은데 그냥 거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마트 직원. 예. 마트 직원 그 매장에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막은 거고. 일종의 여기로 말 외교부 직원이 와서 외교부 직원이 이제 외국에서 온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마트 직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2번씩 벌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거긴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왕이죠. 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실세고 왕이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미리 좀 저는 준비를 하니까 이제 올리신 이게 방문기에서 읽었어요. 읽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제가 왈가왈부하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북은 당신들이 늘 얘기하듯이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뭐 여성의 인권이 뭐 철학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북은 갑질이 없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권층이 있어서 뭐 관료주의로 찍어내리고 이게 아니라라고 아무리 얘기하면서도 저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계속 들은 이유가 정말 그렇구나. 이게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 같지만 남성과 여성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안내원이라는 위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대졸, 뭐 고졸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살아온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진짜 두 눈으로 2번이나 보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요. 사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추정컨대 이제 저도 외국에 좀 살았는데 저는 거기서도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를 대하는 태도, 청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물론 거기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느꼈고 내가 에이지안으로서 거기서 느끼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추정컨대 보스턴에서는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스턴에서 18년 정도 살고 있지만 왜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일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의 노동자들을 사실은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경하고 사실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갑질 상황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럴까? 예, 좀 그랬는데 제가 목격한 이 두 상황이 사실은 북의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그대로일 것 같고요. 이제 뭐 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과 북이 만나서 배워야 되겠구나.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체제를 위해서 인류의 발전이 그렇듯이 뭐 자본주의가 정답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정답이 아니듯이 조금 배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좀 저는 뭐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 또 뭐 대동강 수산물 시장 뭐 여기도 가보셨다고요? 네,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이고 사실은 제가 그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사실은 벼룩이 별렀거든요. 그 양 정상이 먹은 테이블. 양 정상이 먹은 테이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벼룩이 있었는데
딱 갔더니만 이미 그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었고 다른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자리 안쪽에는 방에 자리를 잡고 그 테이블이 빌 때 이제 그 가족이 예, 식사를 마치고 갈 때를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가족이 또 들어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래서 안내원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미 그 좌석은 앞으로 3주가 계속 예약이 돼 있대요. 그거를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몇 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밥 먹기 어렵다고. 저는 몰랐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식사를 마치고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는 그 찰나에 혹시 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식사를 하던 가족이 선뜻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약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분들은 거의 식사를 이제 뭐 반 이상 마친 상태였고 저희는 완전히 다 마친 상태였지만 예, 이제 그분들 자리에 앉아서 예, 이야기를 나눴죠. 예, 덕분에. 그래서 거기 여성분 이제 세대주라고 하는데 세대주 그분이 이제 자기 자리를 저한테 양보하시고 예,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저랑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하고. 아니 합석해서 그 평양 시민하고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는데 좀 생각이네. 보통 이제 북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지나간 흔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뭐 최고 지도자 뭐 원수님이 앉으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탁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뭐라고 할까 레이블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미리 알고 갔으니까 딱 알 수 있었지 거기에 뭐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몇월 며칠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자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라고 해서 생각하고 앉았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거기 앉으신 거예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었어요. 그 식당 자체가 원래 갈 때 그 회식할 때 남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은 평양 일반 인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일부러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식당이 여기로 따지면 노량진 시장 수산물시장 같은 곳이요. 그런 거. 물론 이제 더 깔끔하게 현대화돼 있지만은 2017년도에 완공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래갖고 어떻게 식사는 맛있으셨어요? 고기가 원래 그 뭐랄까 바닷물 고기를 양식을 해서 뭐 철갑상어, 뭐 메기, 철갑상어, 뭐 향어 이런 종류, 뭐 칠색 송어 이런 종류. 그 안내원이 저한테 철갑상어를 한번 먹어보라고. 왜냐면 미국에서는 먹기 어려운 그런 물고기니까 생선이니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과감하지 못했어요. 좀 식성적이어서 좀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칠색 송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었고요. 그래서 회로 아주 맛있게 먹고 거기 해산물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뭘 주문했었냐면 돼지고기 보쌈김치. 돼지고기 보쌈김치. 수산물 식당인데? 보쌈김치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발효한 그런 거 먹고. 수산물 식당인데 보쌈도 팔아요? 보쌈김치.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보통 김치라든가 이런 밑반찬이 무료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다 돈을 다 따로 내야 돼요. 미국식이에요. 내가 그 당국이 식당 가서 모르니까 이제 어떤 한 분이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 주문해야죠. 그 표현이 그래서 그럼 선생님 청산해야 됩니다 이러는 건데 딱 분위기상 딱 보면 따로 계산 더 해야 된다는데 청산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고 따로따로 돈 내는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서구적이라 그러나 합리적이라 그러나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문화는 한상 문화잖아요. 한 상이 얼마 이런 식인데 거기는 그 다음은 이제 다 또 주가 다 따로따로. 거긴 따로따로 들어가요. 김치며 뭐 다른 밑반찬 다 따로따로. 처음에는 이제 한꺼번에 낸 돈만큼 나오지만 추가할 때는 자, 우리는 이제 가족 여러분 이제 북에 여행 가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뭐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다고. 가격이 저는 너무나도 저렴한 음식 가격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 번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가 뭐 대동강 맥주도 주문했었고 그리고 평양 소주 맥주 뭐 이런 것도 주문하고 그리고 송어, 회 그리고 게 종류의 옆으로 기는 게 게 종류의
그런 그런 음식도 하나 주문했었고 그리고 신설로 신설로도 주문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제가 낸 그게 한 30 몇 불? 오, 몇 명이 먹은 거예요? 3명이 먹었어요. 3명이 다양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요리를 주문해서 몇 가지 요리와 더불어 주류를 뭐 대동강 맥주, 평양 소주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30 몇 불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우리 저 유용호 대표님이 대게라고 있잖아요. 대게집 가서 어떤 식구가 점심으로 66만 원을 결제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동해안에서 그 바닷가에서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건 여러분 나중에 그 홈페이지 주소 보면 한번 찾아오시면 되게 자유롭게 좀 관광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선입관인데 안내원이 딱 붙어서 그 안내원이 이제 안내원이 아니라 마치 감시원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많은 선입관이 있는데 되게 자유롭게 다니시면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안내원과 운전기사를 저에게 이렇게 딱 배당 해줬을 때 조금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혹시 나를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안내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안내원 도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좀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그리고 이제 저 차를 탈 때마다 차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이제 차문을 열어주고 이제 되게 무더위에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병, 그러니까 시원한 물병도 가지고 다니는데 물병을 들어주는, 가방을 들어주는 이런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그야말로 여행 도우미 역할이었고요. 전혀 저를 감시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내원이 37살에 남성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소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그런 남성이었는데 좀 마초 스타일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성을 자기가 막 뿜어내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남성과 되게 이랬습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씩씩한.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초적인 남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섬세한 남자를 좋아하지. 근데 그분의 어떤 행동, 말투가 저는 그런 마초 남성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영화 속에서나 봤지 좀 새로운 인물이어서 조금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지 그것 말고는 굉장히 제가 북을 방문한 목적에 충실한 그런 안내원이었어요. 막 사진 찍어주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안내원이 있으면 봉사원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막 싸워주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이제 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허가가 나나 봐요. 예, 제가 가기 전에 한 50여 군데, 정확하게 네네. 한 30여 곳에 거의 40곳에 가까운 공공시설, 주민들의 생활 공간 이런 곳들을 이제 열거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곳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하루에 8곳에서 10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동강변도 산책을 하고요. 혼자? 그러니까 안내원이랑 같이, 안내원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산책 중에 운동을 하는 평양 시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평양 시민들 뭐래 이렇게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사실 뭐 생김새가 똑같지만 제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평양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온 재미동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이런저런 궁금증 뭐 거기는 어떠냐 뭐 그리고 뭐 생활비 뭐 이런 얘기 생활비로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게 궁금하겠구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고.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멀리까지 가서 사는지 그거가 제일 궁금해요. 그런 거 측은해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이국 땅에서 얼마나 영민의 눈빛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멀리 고국을 떠나서 그래도 그건 근데 예전에 혹시 최재형 목사님 아시죠? 최재형 목사가 평양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 둘인데 애들이 외국어 공부, 영어 외국어 공부하는 미국에서 왔다 재미동포다 그랬더니
대뜸 아이들이 영어로 막 선생님들 지금 영어를 재미동포라니까 영어 잘하겠지라고 해서 당황했다고. 근데 영어 애들 상대 꽤 잘하더라고. 그 얘기를 썼더라고. 아, 저 정말 영어 수업하는 거 못 봤고요. 그 교실을 방문하면서 영어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이제 그 칠판에다가 그 영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발음을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는 강세어거든요. 예, 그 강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저도 물론 영어 교사였고 영어를 배웠지만 그 강세, 그러니까 영어와 강세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강세 표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국어로 이렇게 그 한국 발음을 하고 그 강세 표시를 굉장히 아주 예를 들어서 뭐 you have to write it 하면 이제 우리는 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write 하고 그 여기다가 강세 표시를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 읽는 사람도 한국어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발음을 하면은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그 훈민저금이 그래서 훌륭한 건데 그놈의 무슨 맞춤법 표기법 때문에 이상하게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본 거죠. 이거 뭐 일일이 다 듣다가는 날샐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기 아쉬움을 담고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